자, 여기 4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있습니다. 회사 임원을 지내다가 은퇴한 72세의 정치 신인 야마구치 겐조. 비록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야당연합 대표로 뽑힌 다나카 켄, 아베 총리가 속해있는 집권자민당 소속의 후카자와 요이치, 그리고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줄여서 앵국당의 다나카 켄. 이렇게 4명의 후보는 26일 열릴 시즈오카현 4구 중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과 이름이 한자까지 똑같은 2명의 다나카 켄이 출마하게 되면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대체 지금 일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선거가 치러질 시즈오카 4구는 원래 자민당 출신의 8선 모치즈키 요시오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아베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정권의 실세를 자랑했던 모치즈키 의원이었지만 작년 가을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겨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번 선거는 세상을 떠난 모치즈키 요시오 의원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보궐선거인 것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인 만큼 일본 전국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평소 자민당이 텃밭이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하게 자민당에서 깃발만 꽂으면 될 줄 알았지만 일본 사회가 코로나 전국에 접어들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이번 선거가 아베 정권에 대한 심판론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잘만 하면 지역구를 뺏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야당들이 연합을 해서 공동후보를 내기로 합의했고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3인당이 연합해 다나카 켄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자민당의 후카자와 요이치 후보와 2파전의 양상을 띨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앵국당에서 야당연합 대표인 다나카 켄 후보와 한자까지 똑같은 동명이인 다나카 켄 후보를 출마시킨 것이죠. 이게 뭐가 큰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의 투표제도 하에서 동명이인인 후보자가 출마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점으로 작용합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각 후보에게 번호를 부여해서 도장을 찍는 방식이 아니라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써야 하는 투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찍고 싶은 사람 이름이 다나카 켄이면 다나카 켄을 히라가나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써야지 유효표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과 같이 동명이인이 출마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 선관위는 이번과 같이 한자까지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는 후보자의 구분을 위해서 나이를 함께 적어도 좋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당연합의 다나카 켄 후보는 자신의 나이인 42세까지 반드시 함께 적어달라며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의 다나카 켄인지 모르는 애매한 표가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겠죠. 일본에선 이런 표들을 모아서 각 후보의 득표율대로 다시 배분하는 안분표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선거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앵국당에서 동명이인인 다나카 켄을 출마시킨 것이죠. 이건 누가 봐도 자민당의 사주를 받은 앵국당이 연합야당의 표를 갉아먹기 위한 자객을 보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앵국당의 대표 다치바나 다카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외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대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무슨 당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앵국당의 대표인 다치바나 다카시는 NHK에서 격리 업무를 맡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2005년 잡지사에 NHK 직원들이 저지른 부정에 대한 내부 고발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부정행위로 인해 퇴직 처분을 당하고 마는데요. 그 뒤 2013년에는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을 창당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지난 참의원 선거 때에는 NHK에서 방영된 선거방송에 나와서 NHK를 처부수자라는 발언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표명하는 당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NHK가 망하는 것이죠. 비록 그의 정치적 베이스는 극우 보수이지만 NHK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정치적인 동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당과 야당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죠. 사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앵국당이 원래 후보로 민 사람은 다나카 켄이 아니라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 모리토모 학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모리토모 학원 비리 사건은 아베 총리를 깜빵 무상급식 직전까지 몰고 갔던 엄청난 스캔들이었는데요. 당시 가고이케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해 아베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며 그간의 자초지종을 전부 폭로하면서 아베와는 철천지 원수 사이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국당에선 반아베 세력의 지지표를 받기 위해서 가고이키 후보를 출마시킨 것인데요. 하지만 야당 연합 후보로 다나카 켄이 뽑히자 가고이케는 출마를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애국당에서 돌연 동명이인 다나카 켄을 출마시켜 세간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다치바나 대표는 어차피 이번 보궐선거는 남아있는 공식 임기가 1년 반 정도로 짧고 아베의 지지율 하락으로 조만간 중의원이 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히면서 자기들과 같이 군소정당이 어떻게 하면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동명이인의 후보를 냈을 때 어느 정도의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다음번 선거에는 이곳 지역구에 자민당 후보인 후카자와 요이치와 동명이인의 후보를 내겠다고 아베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편에 대환장 파티를 부른 듯한 이번 선거에서 평소에 지역구 득표율이 2~3%에 그쳤던 애국당의 득표율이 평소보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권자들의 진짜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왜곡된 투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진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저의 책 일상을 바꾼 이야기의 순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버튼도 잊지 마세요. 안녕.